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에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오늘날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의 침입과 초기 점령.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베트남 역시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858년 베트남 중부의 다낭에 상륙하며 베트남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1862년 베트남은 강제로 420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베트남은 남부의 코친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형성. 1883년부터 1885년 사이에 프랑스는 베트남 전역을 점령하였고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코친차이나, 안남, 통킹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직간접적인 지배를 하였습니다. 1887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적 착취. 프랑스는 베트남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플랜테이션 경제를 도입하여 쌀, 고무, 차, 커피 등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베트남 농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광산업과 철도, 건설 등 인프라를 개발했지만 이러한 개발은 대부분 프랑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사회적 변화. 프랑스는 베트남 사회에 서구적 교육과 문화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서양식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엘리트층은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베트남인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으며 프랑스의 문화적 침투에 저항했습니다. 정치적 억압. 프랑스는 베트남의 정치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력한 통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프랑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6. 독립운동의 시작. 베트남 내에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은 20세기 초부터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판보이쩌우와 판쭈찐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무장투쟁과 평화적 개혁을 통해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호찌민과 베트민.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민을 결성했습니다. 호찌민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발발. 독립선언 후에도 프랑스는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 했고 이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중요한 전쟁이었으며 베트남의 독립군은 보응우엔잡 장군의 지도 아래 프랑스군과 싸웠습니다. 디엠비엠프 전투.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남 독립군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종결을 의미했으며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정.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부가,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공정부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곧이어 벌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긴 기간 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독립을 향한 끈질긴 저항과 노력 끝에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현대 베트남의 발전과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베트남 국민의 강인한 정신과 독립을 향한 의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는 왜 베트남을 침략하게 되었을까요? 1858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베트남 다낭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배경에는 선교사 호세마리아 디아스 사누르호와 멜초르 가르시아 산페드로의 처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선교사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처형되었고 이 사건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의한 베트남 남부 침략의 합리화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공격의 합리적인 이유로 삼아 다낭을 점령하고 이는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과 베트남의 내부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4.20 조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862년 4.20 조약은 베트남이 프랑스와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베트남 남부의 코친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침략했습니다. 1858년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이 다낭에 상륙한 이후 프랑스군은 남부로 진격하여 주요 항구 도시인 4.20을 점령했습니다. 베트남의 뜨득 황제는 프랑스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받았습니다. 4.20 조약은 1862년 6월 5일에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토 할양. 베트남은 코친차이나 지역의 세주 비에노아, 자딘, 딘터엉을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할양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남부의 상당 부분을 의미하며 프랑스는 이를 통해 베트남 내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2. 배상금 지불.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베트남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무역 및 외교. 프랑스는 베트남의 주요 항구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베트남 내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는 베트남 내에서의 프랑스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종교의 자유. 프랑스는 베트남 내에서 기독교 특히 가톨릭의 전파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의 프랑스 문화와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주요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뜨득 황제 제위 1847년에서 1883년.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황제. 뜨득 황제는 프랑스의 침략에 맞서 베트남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군사적 우세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베트남 남부의 코친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4.20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함흥이 황제 제위 1884년부터 1885년. 짧은 기간 동안 안남의 황제로 재위했으며 프랑스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군에 의해 체포되고 알제리로 추방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탐보이 쩌우. 베트남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였습니다.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으며 20세기 초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많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저서와 활동은 베트남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쭈찐. 평화적인 개혁과 독립을 주장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글과 연설로 유명했으며 베트남의 근대화와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호찌민. 베트남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민을 결성하였고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베트남을 이끌며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분단된 베트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년부터 1954년. 보응우엔작. 베트남의 군사 지도자로 베트민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베트남 독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측 인물. 폴 두메르 1857년부터 1932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을 1897년부터 1902년까지 지냈으며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경제적 착취를 추진했습니다. 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도 재임했습니다. 샤를리고 드 주누이. 역할 프랑스 해군 제도. 샤를리고 드 주누이는 1858년 다낭 당시 투란을 공격한 프랑스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중부의 다낭을 공격한 뒤 코친차이나 남부 베트남 지역으로 진격하여 4.20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피에르 폴마리 드라 그랑디에르. 샤를리고 드 주누이의 후임으로 1863년부터 1868년까지 프랑스령 코친차이나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의 여러 지역을 추가로 점령하고 식민지 행정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확장을 추진한 인물로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식민지 정책은 베트남 침략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르주 티에리 다르장리우.
프랑스 제독이자 인도차이나 총독으로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트남을 재점령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왜 분단이 되었나요? 베트남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된 배경과 원인은 복잡한 국제정치와 내부 갈등의 결과입니다. 그 주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일본의 점령.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자 일본은 1945년 3월 베트남의 명목상 독립을 허용했지만 이는 일본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호찌민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 프랑스의 재식민지화 시도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로 통치하려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독립을 원하는 세력과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와 베트남 독립군 베트민 사이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민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제네바 협정과 국제적 분쟁. 1954년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어 베트남의 임시 분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고 1956년에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냉전과 국제적 갈등. 제네바 협정은 냉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졌고 남베트남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반공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냉전의 대리전쟁터가 되었습니다. 4. 내부 정치와 갈등. 이념적 대립. 북베트남은 호찌민의 지도 아래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반면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공정부를 세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베트남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남베트남의 정치적 불안정. 남베트남은 정치적 혼란과 부패로 인해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개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는 북베트남과 베트콩 남베트남 내의 공산주의 게릴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5. 베트남 전쟁의 발발. 미국의 개입. 남베트남의 불안정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 세력 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확대와 종결. 베트남 전쟁은 197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하여 베트남이 통일되었습니다. 호찌민의 사후에도 그의 이념을 계승한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